안녕하세요. 3차 시 수업입니다. 어, 선생님이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수업을 너무 빡세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사실은,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사실 한 달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정규 수업을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1차 시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랑 케미라 그럴까요? 여러분이랑 사실은 이제 케미를 좀 맞춘 상태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여러분들도 좀 편하시고 저도 좀 편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50분 수업이면 50분 수업을 다 하거든요. 근데 되게 당황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지난 주말에. 왜냐면 이제 얼굴이야 한 달 동안 보신 분 입장에서야 쌤 얼굴이야 익숙해졌을 텐데 사실은 한 달 동안 온라인 수업을 잘 안 들으셨던 경우에는 정규라고 해서 듣기는 듣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인사도 없이 갑자기 수업을 미친 듯이 하고 있으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인사 아니면은 이야기 잠깐 좀 진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의 첫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요, 친구들. 우선 유의사항이라고 할까요? 개념 수업 있죠. 개념 수업. 개념 수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 이전에 제가 한 19개 정도 쭉 올렸던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정규 수업을 보시면 거의 문제풀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계약 이전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계약 이렇게 늦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계약을 하고 나서도 개념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을 하려면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개념 수업 위주로 좀 올렸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학을 개념만 안다고 문제풀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수업을 조금 개념을 언제든지 다시 복습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념 수업을 좀 했었는데 아마 지금 어디까지 가 있을 것 같냐면 복소수가 다 끝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소수 가다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5월 달에는 이제 적어도 등교 계약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은 복소수부터는 서서히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물론 나머지 정리나 항등식도 좀 어려웠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개념 수업을 조금 더 진행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수업 형태꼴이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수업이라고 그 중학교 때도 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 거꾸로 수업 사실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냐면 어떻게 진행하죠? 여러분들이 수업 이전에 영상이나 어떤 자료들을 미리 공부를 하고 와서 실제 수업 시간에는 활동을 하고 아니면 그 개념을 학습하고 이런 과정으로 원래 하는 게 거꾸로 수업이에요. 근데 올해 제가 2시간 정도를 그런 용도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이긴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이 거꾸로 수업 형태꼴을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동안 복소수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 파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영상을 추가로 올릴 거예요. 네, 개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개념 부분에는 정규 수업에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추가로 영상을 올릴 거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미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정규 수업을 들으셔야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사교육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신 분도 있겠으나 저랑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개념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익숙해지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등교를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실 때 크게 무리 없이 수업에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거꾸로 수업에 개념을 추가적으로 업로딩 하겠습니다. 개념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아직 다항식과 관련된 부분이라 4월 말 아니면 5월쯤 넘어가서는 제가 추가할 테니까 그 개념을 추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추석 체크를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들으시고 문제풀이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지금 등교 계약 일정이 계속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수학 독서하고 그 다음에
에세이에 대한 수행평가, 과정형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좀 시간이 많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독서와 관련된 부분은 등교 계약을 하면 저랑 바로 이야기를 하고 뭐 한 주, 1주나 2주 뒤에 바로 시행할까 합니다.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 수업 듣느라 매우 바쁘시겠지만 뭐 하라고요? 예, 수학과 관련된 책을 하나 고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책을 골라서 미리미리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따로 뭐 원래 학교에 오시면 제가 반에 돌아다니면서 공지를 하고 이럴 텐데 지금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업과 관련된 책을 미리 읽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나마 집에 있을 때가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책을 안 읽으시면 나 등교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모든 교과가 지금 되게 촉박해졌기 때문에 많이 바쁠 거예요. 많이 바쁠 거예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책 읽는 거 생각보다 많이 힘들 거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에세이는 사실 저랑 뭐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웠을 텐데 에세이는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서술해야 되는지 생각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약 여러분 실제로 얼굴 보고 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 조회 시간에 많은 언급을 하시겠지만 3번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준비하고 싶었던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등학교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면 고등학교에 이제 실제로 등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방과후를 바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수업이 기본적으로 7시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만약 방과후를 진행한다고 하면 2시간을 더 해요. 다시 말해서 9시간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수업이거든요. 그 말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계속 수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서 야자를, 즉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통학생 같은 경우에서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밖에 안 될 거고 그다음 기숙생은 여기서 플러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더 할 수 있는데 하루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업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주말에 보면 사실 뭐 학원을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하거나 준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하시고 난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이런 시기를 많이 보내는데 지금 입학이 늦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이 늦어진 게 아니죠. 등교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를 되게 매우 잘 보내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와서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등교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로 중간고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왜냐면 수업 일수가 많이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겠지만 실제 등교 수업 일수가 되게 많이 줄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이 시기에 와우 신난다 놀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놀아버리시면 학교 오셔가지고는 따라가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뭐 사실은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만 수업 올리면 쌤 논다고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업과 관련된 부분 살짝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2차시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 약간 뭐 쉽다, 어렵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업 꼼꼼히 읽어보신 분 같은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저 선생이 풀이를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든 문제가 있어요. 예, 제가 영상으로 강의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1차시와 2차시를 보면 제가 영상을 링크 걸어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수업하는 문제 파일을 PDF 파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뭐 그 PDF 파일을 열어보신 분이 나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PDF 파일에는 문제가 있는데 영상에는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의도적으로 뺐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못 풀어줬는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문제를 해서 여러분들 당황하실까봐
우선은 잠깐 빼놨는데 사실은 지금 빼놓은 히든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어야 이 정도까지 풀어야 되나 보다, 수학이 이 정도까지 어려워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연산과 항등식과 관련된 수업에서 제가 미처 풀지 않았던 좀 고난이도 문제, 학력평가로 생각한다면 4점 정도의 되게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어려울 수 있네, 내가 수학을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 차시 얘기할게요. 요 3차시는 히든 문제 어려운 거니까 요 히든 문제 몇 가지만 풀고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4차시에는 드디어 나머지 정리와 관련된 문제 풀이 및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풀이 수업, 4차시 수업은 생각보다 되게 빡셀 거라서 50분을 넘겨서 해도 될까 막 이런 고민 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정리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든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문제 첫 번째입니다. 그 1차시 수업 때, 정규 1차시 수업 때 다항식 연산에 있었던 문제고요. PDF 파일에는 있지만 영상에는 없었던 8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뭐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린가 싶을 정도의 문제입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건을 이렇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조건을 차근차근히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px, 자 2차 다항식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다, 요거 1번 조건인 것 같아요. 음수인 최고차를 가지면서 2차인 px가 있더라.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물론 뭐 항등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은. 근데 이 친구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만족한다고 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족하더라.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죠. 두 번째 조건인 것 같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PA의 제곱의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잠깐만, A가 어디서 나오더라? 여기 A라는 친구 여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A가 여기 있네. 그 다음에 A는 양수여야만 한다. 요게 3번 조건까지 보이겠네요. 잠깐만요. 이런 문제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복잡한 문제일수록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어진 조건이 어떻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먼저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자, PA라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선 PX라는 2차 식이 도대체 뭐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하는데 이 식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A 값을 알아. 내가 PX라는 녀석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A 값을 발견해야만 여러분들이 P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A라는 값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조건을 살짝 한번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PX라는 친구는 2차 다항식이다, 2차식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고, 단 뭐예요, 최고차가 어떻게 되더라, 최고차가 음수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이걸 가지고 뭐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적어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제 되게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조건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3번 조건에서 뭐라고요? A는 적어도 뭐가 될 거다? 양수다 라는 것까지. 자, 누가 봐도 이 문제를 푸는 메인 키워드는 어디 갔냐면 이 주어져 있는 2번식을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 같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px라는 2차식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x란 i를 더했어. 몇 차식일까요? 여전히 2차식이겠죠. 이 친구를 제곱한 것과 그 다음에 x-a에 x 플러스 a에 그 다음에 x 제곱에 플러스 5, 그 다음 플러스 9라는 식이 성립하더라 라고 멘트가 나와 있죠. 사실은 이 친구 뭐 다항식 연산 파트에 가져와서 설명을 합니다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뭐 항등식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항등식의 개념이 없으셔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어떤 생각할 거냐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생겨 먹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좀 해봐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서 도대체 저희가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인데, 잠깐만요. 요거 하나 보이시면 좀 좋겠다. 지금 여기서 선생님 근데요, 우변에 요 녀석 파란색 줄을 쳐져 있는 요 부분을 보니까 왠지 합차 같아요. 곱셈 공식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한데요?
다시 말해서 우변의 계산이 그렇게 막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을 내가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뭐가 될 것 같아요? 파란 색깔로 해드릴게요.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다라는 게 바로 눈에 보이시잖아요. 계산이 안 어려워. 거기다가 뭐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5라는 친구에다가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된 녀석이거든요. 잠깐만, 뭐 계산이 바로 되겠다. 계산 마저 해볼게요. 이 친구 계산해보면 x의 4제곱이라는 친구가 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 5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친구의 x 제곱이 눈에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5a 제곱이다라고 식이 나와 있네요. 잠깐만요. 이제는 뭔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것이 우변의 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좌변인데 얘네들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파란색 식을 보니까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선생님, 파란색 식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x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x 세제곱항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상수항, 4차항, 2차항만 있잖아요. 이거 개념 설명 들으셨으면 이런 거 어떤 식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기차식이라고 부른다. 즉 홀수 차수가 없다. 잠깐만 쌤,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초록색에서도 힌트가 있어요. 여기 뭐 하고 있죠? 제곱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초록색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px라는 식과 x라는 식을 제곱하고 있죠. 이 이 초록색 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를 제곱했더니 파란색의 결과물이 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이 파란색 식은 어떤 녀석이냐라고 했더니 완전 제곱식이 되네요.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사실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그 홀수차가 없고 제곱, 4제곱, 상수항만 나온다는 건 제가 px라는 친구에 대한 힌트가 살짝 나왔다고도 봐도 돼요. px에서 x를 더했잖아요. 근데 px를 정확히 모르는데 이 네모식은 2차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건데요. 1차항은 없을 것 같아요. 1차항은 없을 것 같아요. 왜? 제곱해서 이런 파란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거 쓰진 않을 건데 뭉개 해가지고 뭉개 되게 좋아요 저. px라는 식을 봤더니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p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생겼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다 더하기 x 빼기 x 대 얘네들이 사라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px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구나 라는 추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렇게 조금 더 가볼게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쌤, 그럼 이 친구가 사실은 어떤 아이, 자 요거 말고요, 이 친구 어떤 아이가 됐었어야 되냐면 x 제곱에 플러스 t의 제곱 이런 식의 형태꼴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x의 4제곱 플러스 2배 t의 x제곱 플러스 t제곱 이런 형태꼴로 식이 나와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위로 올릴 건데 우리가 뭐 구해야 되는지 잊지 마세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px라는 식을 발견해야만 하고 a라는 값을 발견해야 된다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고차가 음수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 a가 양수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살짝 올려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들이 눈에 보이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5-a 제곱이라는 친구와 여기 2t라는 친구가 같은 녀석일까요?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9-5a 제곱이라는 친구와 여기 있는 t 제곱이라는 친구가 같은 녀석이 돼야 될까요? 네, 같은 녀석이 돼야 되겠죠. 잠깐만, 그럼 추가적인 조건이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냐면 A번 조건이라고 해보죠. A번 조건. 자, 2배의 t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얼마일 것이냐 라고 봤더니 5-a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조건이라고 봐볼까요? B라는 조건을 봤더니 t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무엇이랑 같은 녀석일 거다? 9-5의 a 제곱과 같을 것이다 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A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위에 부분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제 우선 메인은 빨간색 조건을 해결하는 거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 친구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t라는 친구를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2분의 5-a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 t라는 친구 대신에 이 2분의 5-a 제곱이라는 친구를 어디에다가 여기 t에다가 넣게 되면 a로만 표현된 식이 등장할 것 같네요. 다시 말해서 식을 다시 표현해 보시면, 선생님, 2분의 5-a 제곱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9-5의 a 제곱과 같겠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쭉 표현해가지고 4분의 자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10배의 a제곱에 플러스 25라는 친구는 자 9 마이너스 5의 a제곱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귀찮으니까 분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마지막에 정리했었죠. 예쁘게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a의 4제곱에다가 플러스 10배의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1이라는 친구는 0입니다 라고 식이 나오네요. 잠깐만 우리가 발견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px라는 친구와 a라는 친구를 발견하고 싶어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a라는 친구를 발견하는 직전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인수분해 될 것 같다는 게 눈에 보이죠. 물론 이건 치환하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겠지만 a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보시면 충분히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갈 거예요. 어떻게? a제곱 플러스 11이라는 친구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눈에 보이시네요. 다시 말해서 a제곱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없겠죠. 왜요? 제곱해서 음수되는 애가 어딨어. 우리 복소수가 있긴 하지만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a제곱이 될 수 있는 애는 1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두 가지가 생기네요. 플러스 1 값이 있고 마이너스 1 값이 있네요. 아까 전에 조건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조건 기억나요? 단 a는 뭐가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 기억나시죠? 그 말은 마이너스 1이 되지 않고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다는 거죠? A 값이 1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발견하면 되죠? px라는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선생님, px 어떻게 되죠? 하고 봤더니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뭘 발견했다고요? 여기 있는 a 값들을 발견을 했죠. 그럼 여기다 a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바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복잡하시지만 한 번 더 써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선생님, 여기 px에 더하기 x라는 친구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자 x 4제곱에다가 a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될 것 같다고요? 4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분명히 제가 어떤 얘기 드렸어요. 이 파란색 식은 완전제곱식입니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완전제곱식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바로 알겠어요. 이거 누가 봐도 뭐냐면 x제곱에 플러스 2의 제곱의 식입니다. 자 이제 빨간 조건 날립니다. 문제 거의 다 풀린 것 같죠? 풀린 것 같죠?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초록색 박스 px 더하기 x라는 녀석에다가 제곱을 했더니 파란색이 제곱이 되면서 x제곱 플러스 2구나. 오케이 px를 바로 구했다. 여기서 되게 조심하실 거 있어요. 조심하실 거 있어요. 주의. 아주 주의. 여기까지 푼 거 되게 잘했는데 여기까지 풀어놓고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틀릴 수 있단다. 무엇을 틀릴 수 있느냐? 뭉개 합니다. 자, a제곱이라는 친구가 b제곱이랑 같다고 칩시다. 그럼 a라는 친구를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b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야? a라는 친구, a제곱이 만약 b제곱이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b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되게 실수하기 좋은 패턴이죠. 왜냐? 그렇잖아요. 제곱해서 4가 된다. 그러면 그 제곱은 뭐냐? 2. 근데 마이너스 되잖아요. 왜냐면 음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사라져 버리니까. 잠깐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여기 초록색 박스라고 불리우는 이 초록색 박스라고 해드릴게요. 초록색 박스라고 불리우는 이 px 플러스 x라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였던가 아니면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2였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슨 조건을 써야 되는지 알겠나요? 이 px라는 친구의 최고차가 뭐라 그랬죠? 최고차의 부호가? 최고차가 음수다라는 조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이 조건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 다시 말해서, 야, 최고차 계수가 음수래. 고로 너는 안 돼. 고로 내가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잠깐만. 요것만 조심하시면 문제 거의 다 끝났죠. 다시 말해서, px 플러스 x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라는 거죠. 고로 px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네, 이 친구가 px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 두 가지라고 그랬죠. px와 a 값을 궁금해 했는데 a 값도 구해버렸고 그 다음에 px 값도 구해버렸죠.
또 살짝 주목해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x가 눈에 보이시죠? 우리 처음에 추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왠지 px에서 마이너스 x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추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았네요. 자, 여기 종이가 별로 없네요. 자, 그러면 P1의 값은 무엇일까요? 네, P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얼마 나올까요? 이 친구는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네,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였냐면 P1이라는 녀석의 제곱의 값을 물어봤거든요. 마이너스 4의 제곱의 값은 뭐 나오겠어요? 16 나오겠네요. 이렇게 문제 해결됩니다. 지금 상당히 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다양한 과정과 복잡한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갈 수 있구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원래 수업 들으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수업 따라오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문제 보고 풀 수 있는 친구 나오면 대단한 친구인 거죠.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대단한 친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히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문제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어디에 있던 문제냐면 그 2차시 수업이었던가요? 그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 항등식에서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법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 유형 말고 조금 더 문제가 결합이 되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 보시면 8번하고 9번하고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8번, 9번 문제를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쭉 읽어보시면은 우선 주어져 있는 8번 문제가 항등식 문제라는 거 정도는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적어도 항등식과 관련된 문제이다라는 거 정도는 체크를 하고 출발을 좀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실 뭐가 어색한 부분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 모든 상수 k라는 말이 되게 어색하세요.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은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합이라고 표현한다면 사실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서 k가 될 수 있는 값이 여러 개가 있나 보다. 저 위에 있는 식을 살짝 한번 살펴보시면은 k라는 친구 여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k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미지수가 k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 두 개의 자연수 a, b다라는 조건도 눈에 보이시죠? 자연수란 조건. 지금은 이 자연수란 녀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이 주어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연수라는 조건이 매우 강력하게 쓰이기 때문에 자연수란 조건 그리고 A와 B의 대소관계가 있음도 체크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서 가장 메인 힌트가 뭘까? 아이디어가 뭘까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식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한번 보시면 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식이 지금 적어도 몇 차식이냐면 딱 봐도 4차식인 게 눈에 보여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차식에 사실은 익숙한 거지 4차식 정도의 풀이에 익숙하진 않거든요.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식을 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식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뭔가 보이는 게 있으셔야 돼요. 딱 보면 선생님 이 문제는 아이디어가 이거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딱 보고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 여기 있는 식에서 특이한 점이 공통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통 부분? 다시 말해서 공통 부분을 치환해 가지고 문제를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진다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데 우선 이 부분이 보인다라고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이 쉬우세요. 왜냐면 어디가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x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게 눈에 보이시네요. 다시 말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을 놓고 봤더니 공통 부분이 되게 다양하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저걸 어떻게 갈 것 같냐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무엇으로 t라는 친구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4차식이 2차식으로 바뀌어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가장 메인 포인트입니다. 요게 가장 메인 포인트. 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친구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친구는 자, t 곱하기 t 플러스 3이라는 친구에다가 플러스 k에다가 그 다음에 t죠. 예, 그 다음 플러스 8 이렇게 표현된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을 살펴봤더니 t 플러스 a라는 녀석에다가 t 플러스 b라는 형태의 꼴로 표현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식 됐다고요? t에 관한 2차식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2차식을 접근을 하셨었기 때문에 2차식을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자, 좌변, 우변 전개 좀 해볼게요. 자, 전개해보시면 좌변은 t제곱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3의 t일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인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전개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t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의 t에다가 플러스 ab라는 형태의 꼴로 표현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어져 있는 녀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만족한다, 성립한다. 근데 그 모든 x를 우리가 뭐로 바꿨죠? t라는 친구로 바꿨잖아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여기 이 마지막 식도 t에 대해서 성립할 거니까 뭐 사실 항등식 개념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뭐가 눈에 보이냐 쌤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똑같은 거면 당연히 여기 있는 k 플러스 3이라는 친구와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다르면 이상하잖아. 그러면 다르면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또 당연히 뭐라고 말할 거냐면 이 8이라는 친구와 여기 ab라는 친구가 뭐예요? 당연히 또 동일한 값을 가지겠죠.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난 거죠. 자, 살짝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주어진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시면 1번 조건. 자, 여기 a 플러스 b를 먼저 놓고 온다 생각한다면 a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무엇이다? k 플러스 3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 b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a, b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무엇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8이랑 동일한 값을 가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야, 쌤, 뭐 A, B, K 뭐 문자 3개나 있고 막 이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여기는 이 친구죠. 자연수. 자연수. A, B는 사실 자연수였다라는 거. 잠깐만 A, B가 자연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여기 두 자연수를 곱했더니 8이 된 거예요. 8이 된 건데 잠깐만 다시 말해서 A 곱하기 B를 했더니 8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A, B 중에서 어떻게 대소관계가 나타나냐 봤더니 A가 B보다 작아야만 돼요. 즉 B가 큰 숫자가 돼야 돼요. 잠깐만 자연수끼리 곱해가지고 8 됐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습니다. 왜? 1 곱하기 8 있죠? 예, 자연수 8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뭐 있겠어요? 2 곱하기 4 있죠? 예. 그 다음에 4 곱하기 2부터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B가 더 큰 숫자가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요 케이스밖에 없어요. 잠깐만 문제가 거진 끝난 것 같네요. 문제가 끝난 것 같네요. 무슨 소리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을 알려주는 겁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A가 1이면 B라는 친구는 8이다. 또는 A가 만약 2가 된다라고 하면 B의 값은 4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A 플러스 B라고 불리우는 친구가 얼마? 1 더하기 8이 얼마 나올 거예요? 9 나오겠죠. 2 더하기 4 나오면 얼마요? 6 나오겠죠. 이 친구가 얼마가 된다? 이 친구가 K 플러스 3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K 값은 얼마가 나오죠? K 값은 6이다. 여기서 K 값은 또 뭐가 나오죠? K 값은 얼마? K 더하기 3이 6이야. 그럼 K 값은 3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그렇다면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K의 합은 6 플러스 3일 거니까 9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뭐 되게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좀 어려운 해석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자 살짝 넘어가서 볼까요? 자, 9번 문제를 보고 이 친구를 처음 보면 사실은 되게 어려울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히든 문제 3가지만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살짝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든답니다. 자, 조건들을 한번 봅시다. 자, px, qx라는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2차 방식입니다. 네, 2차랍니다. 오케이,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고요.
자, 그 다음에 가번 조건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녀석이 성립하더라. 예, 2px 더하기 qx는 식 두 개 뭐 더했더니 0이 되더라.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px 곱하기 qx라는 다항식 곱했으니까 몇 차식 나올 것 같아요? 4차식이 나올 것 같은데 이 4차식이 무엇이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친구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쿨하게 넘기시는데 요거도 체크하셔야 되겠어요. p0의 값은 마이너스 4이다. 요 친구까지. 쉽게 말해서 조건이 세 가지 정도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 Q4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이 문제의 목표는 눈에 보이네요. 예, 목표는 뭐 같아요? 목표는 자, QX라는 녀석의 식을 발견하는 게 내 목표겠습니다. 왜? QX라는 식을 발견하면 뭐 거기에다가 4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4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고 보시면 1번, 2번, 3번 조건을 내가 풀 수 있도록 어떻게든 세팅을 좀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 1번 조건이 무슨 말일까요? 라고 봤더니 1번 말은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먼저 QX란 친구가 뭐랑 똑같다? 마이너스 2배 PX입니다. 즉 PX나 QX는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PX를 구하면 QX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QX를 구하면 반대로 PX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 사실은 이게 나머지 정리나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개념 설명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제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까지 다 해드렸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항등식의 원리 나머지 정리 설명할 때 개념을 지금 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나머지 정리 항등식 요 개념 파트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조건에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은 선생님 px 곱하기 qx라는 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식을 무엇으로 나눴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나누었답니다. 몫은 알아요 몰라요? 몫은 몰라요. 몫은 모르는데 q라는 애를 또 쓰기 그러니까 그냥 ax라고 합시다. AX랑 나눠 몫이 된 거죠. 나머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머지가 0인 거죠. 왜 나머지가 0이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나머지가 없죠. 다시 말해서 2번 식에서 2번 즉 나번 조건에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px 곱하기 qx라는 친구 어떤 두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은 뭐 그냥 상수항을 알려준 거죠. P0의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PX가 2차식이라 그랬는데 2차식인데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이 마이너스 4라는 친구가 상수항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조건을 다 한번 분석하기는 했는데 이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냐를 살펴보면 여기도 분명히 어딘가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힌트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여기 1번에 있네요. 1번에 있네요. 1번이 도대체 무슨 힌트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요. 자, 두 번째 식이 보기 안 좋죠? PX, QX, 뭐 AX 뭐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1번식을 보아하니 QX라는 아이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PX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QX 대신에 뭘 가져오자고요? 마이너스 2배의 PX라는 친구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면 우리 문자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문자가 적은 게 좋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2번식을 바꿔서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식을 좀 바꿔서 재해석해 봅시다. 자, PX 곱하기 QX라는 아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 QX라는 아이 대신에 다른 애를 쓰고 싶다 이거지. PX라는 아이 곱하기 여기다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 2배의 PX라는 친구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왜요? 같은 아이니까. 잠깐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 주어진 친구가 이제 뭐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마이너스 2배 곱하기 PX라는 친구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네요. 잠깐만요.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문제를 기억하셨다면 약간의 힌트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원래 PX 곱하기 QX 원래 식이 요 식이었죠? 요 식 다시 한 번만 써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 X 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2라는 친구에다가 곱하기 AX라고 표현된 녀석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잠시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무엇이냐? 여기서 쌤 어떤 것이 보이셔야 되느냐면 뭐죠?
제곱되어 있는 거 눈에 보입니까? 예. px라는 아이가 내가 얼마인지 몰라요. 아직까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식을 몰라요. 하지만 이 px란 친구를 제곱했잖아요. 뭐 마이너스라는 아이를 곱하긴 했지만 제곱했잖아. 그러면 우변에 나와 있는 녀석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도 어떤 식의 제곱 형태꼴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곱 형태꼴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얘가 px가 몇 차식이라고요? 2차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이 친구 2차식인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AX에 대한 추리를 할 수 있겠네요. AX에 대한 추리. 쌤, 그럼 AX가 설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요런 추리까지만 해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추리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요렇게 말하기에는 좀 껄쩍지근해요. 껄쩍지근해. 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친구도 최고차항 계수가 1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모르니까 A라고 써봅시다. 예. 요거 체크 안 하시면 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만 체크하셨으면 되게 잘하신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복잡하니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배에, 그 다음에 px라는 친구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a 곱하기, 그 다음 뭐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이었다는 거죠. 깔끔해졌죠? 와, 쌤, 여기서, 야, 내가 A 값 구하고, 뭐, PX 값 구하면 대충 해결될 것 같단 말이야. 왜? PX를 구하는 순간, Q가 구해져요. 그죠? Q가 구해지면 주어져 있는 이 문제, Q4의 값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쌤,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라고 보면, 여기서 또 써야 될 게 눈에 보이십니다. 뭐가 눈에 보일까요? 네, P0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거 확인하셔야죠. P0가 마이너스 4다. 그 말은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여기 눈에 보이는 X 값들 있죠? 여기 X 값에다 뭘 하면 X에다가 0이라는 친구를 대입하게 되면 내가 PX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다 PX 0을 대입하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마이너스 2배에다가 P0의 제곱이란 친구에다가 A 곱하기 0 빼기 0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맞죠? 맞죠? A값 구해질 것 같다, 야. 왜냐면, 왜 P0 값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P0 값이 이미 마이너스 4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죠? 자, 이제 조금 더 올릴게요. 그 말인즉슨 이 친구, 좌변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2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나와요? 4A가 나오겠네요. 됐죠? A값 나왔네? A값 얼마야? A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나왔네요. 잠깐만, 진짜 많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요식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2배의 px란 녀석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날려서 4라고 표현하면 선생님, 이 친구는 px란 녀석의 제곱이라는 친구는 자,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친구의 제곱입니다. 오, PX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PX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나온 것 같지만 여기서 여러분 아주 정말 여기까지만 풀어도 되게 잘 푼 거예요. 되게 잘 풀었지만 여기서 아주 미스해서 틀릴 수 있어요. 오늘 처음 했던 거 있죠? 자, 문제 합니다.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그냥 문제 풀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하시면 정말 잘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릴 수 있냐면 A제곱이 B제곱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A라는 값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B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B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친구는 플러스 B일 수도 있고요. 뭘 수도 있다? 마이너스 B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체크 안 하면 정말 잘 풀어놓고 틀렸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자, PX라고 불리우는 친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값 2 곱해가지고 표현해 줄게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친구이던가 아니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친구에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나온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둘 중에 뭔지 어떻게 확인하지? 예, 당연히 힌트가 있었죠. 어떤 힌트 있었을까? 선생님, 우리 조건에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P0의 값이 얼마였다고요? 마이너스 4입니다. 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조건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 P0의 값이 마이너스 4를 상수하게 마이너스 4니까? 오케이, 너 안 된다. 예, 네가 정답인가 보다. 라고 나온 거죠.
됐죠? 자, 조금만 더 올려서 계산만 먼저 할게요. 선생님 다시 말해서 우리는 px를 발견했습니다. px라는 친구는 자,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배의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6의 x의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나와버린 거죠. 잠깐만, 근데 내가 구하는 게 px가 아니었잖아요. qx 찾고 있었죠? qx 잠깐만 얼마 qx 무슨 관계였더라? 무슨 관계였다? 자세히 봐요. 자세히 어딨어? 여기 q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배의 px다라는 거 기억 보이시죠? 잠깐만, 그럼 다시 한번 써놓고 선생님 난 qx가 궁금한데 qx는 마이너스 2배의 px였으니 맞죠? 자, qx 바로 구할게요. 그럼 qx의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를 곱할 거니까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12배의 x 그 다음 플러스 8 됐죠? 그러면 이제 문제 계산하면 되죠. q4의 값은 무엇입니까? 4의 제곱 16의 4니까 4의 세제곱 얼마 나와죠?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곱하기 4는 얼마? 48 플러스 8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시 정답은 얼마? 정답은 24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어색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 이제 얼굴을 다시 뾰로롱 하고 나와볼까요? 뾰로롱 얼굴이 나왔습니다. 예, 얼굴 약간 초췌하죠? 초췌합니다. 조명 밝아져라. 네, 안 밝아지네.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겨우 3차시 수업인데 선생님 수학 3차시만에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설명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원망 어린 시선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차 얘기 드리는데 정규 수업은 겨우 3차시 정도가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온라인 계약 전에부터 쌤이 계속 수업을 올려왔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 이전에 뭐 이제 추결 체크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뭐 추결 체크를 하고 뭐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계약 이전에 온라인 수업으로 넣었던 개념 수업들을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꼭 들어주시고 왜냐면 지금 제가 하는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온라인 개념 부분을 다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제 수업을 바로 들으시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학교에 오시면 서로 피드백하면서 뭐 요거 너무 어렵나 아니면 요거 너무 쉽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면서 하겠는데 지금 솔직히 거의 뭐 일방향적으로 진행 중이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려워서 손도 못 대고 있는지를 제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분명히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출결 체크는 우리 출석 결석으로 이제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하시고 혹시나 문의점이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라. 그럼 댓글을 달면 쌤이 그걸 보고 뭐 이제 뭐 다음 차시나 다다음 차시나 쌤이 뭐 궁금한 게 있다면 뭐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반도 댓글을 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업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쉬워서 안다는 건지 아니면 어려워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건지 감이 오질 않네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2차 수업을 너무 파이팅 넘치게 달린 것 같아가지고 3차 수업은 약간 좀 여러분들 이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좀 어려운 문제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차시 예고할게요. 다음 차시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사실은 1단원에서 가장 어렵고도 활용 가치가 높은 녀석이 나머지 정리 파트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 50분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더 할까? 막 되게 고민 중이라서 다음 시간 나머지 정리 때 보겠습니다. 자, 안녕.